자, 함수 단원 마쳤고요. 이제 경우의 수로 넘어왔습니다. 경우의 수 진도 좀 나가보려고 해요. 거의 이제 1년 마무리돼 가는 것 같죠? 맨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경우의 수 읽어볼게요. 비가 올 가능성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경우에 이를 수로 나타내면 편리하다. 이런 거 많이 있죠. 오늘 비가 올 확률은 몇 퍼센트, 뭐 30%네, 60%네, 뭐 이런 말 얘기하죠. 그죠? 자, 이때 순열이나 조합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기본이 된다. 순열, 이번에는 확률 얘기보다는 가능성, 이제 가능성은 나중에 이제 확률로 가야 되고요. 이번에는 순열과 조합을 가야 되고,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은 실은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로 구하거든요.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확률을 구하는 기본이 되겠죠. 그죠? 자, 경우의 수는 게임에서 득점 가능성을 예측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는데,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하고 페르마 등이 이것을 확률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확률 이론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제에도 깊이 관련된 수학의 중요한 한 분야이다. 선생님은 가끔씩 그러는데 인생은 확률이라고. 높은 확률에 거는 거죠. 높은 확률에 거는 겁니다. 낮은 확률에 괜히 걸어가지고 모험할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서로 다른 색의 우산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우산들이 좀 매달려 있죠.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쭉 우산들, 파란색. 자, 배우는 거 보세요. 경우의 수 2단원에서는 합의 법칙 하고요, 곱의 법칙 하고요, 그 다음에 순열 배우고 조합 배웁니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5시간에 걸쳐서 녹화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수능 전에 이거 진도 다 끝내고 중단원 마무리도 좀 나가고 그러려고요. 자, 경우의 수 이제 중단원 1로 들어왔습니다. 경우의 수, 어떤 사건이든 정확한 추측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한 후에 한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더 높은 확률에 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일어날 경우의 수, 경우들에 우리가 뭘 걸게 되겠죠. 결정하는 거겠죠. 자, 여기 뭐라고 들고 막 근엄하게 딱 서 있는데 베르누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스위스의 수학자. 이 글은 1713년에 출간된 확률론에 관한 저서 추측술이라는 책이 있대요. 이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경우의 수를 찾아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실은 우리 날씨도 확률이에요. 아침에 바람 불고 온도가 이렇고 구름 모양 이렇고 뭐 이런 것들을 놓고 과거에 있던 어떤 날들을 봤더니 그런 날들하고 비슷하더라. 그럼 그런 날들이 많은 그런 날에 비가 왔더라. 그럼 비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예보를 하는 겁니다. 실은 확률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를 찾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 중에서요, 그나마 아주 쉬운 합의 법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합의 법칙하고 그다음 곱의 법칙 해야 돼요. 근데 곱의 법칙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준비하기 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얼마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은 몇 가지죠? 경우의 수가 총 6가지죠. 1, 2, 3, 4, 5, 6. 그죠? 그 중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 4, 6 3가지죠. 그렇죠. 이번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그러면 3하고 6이죠.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뭐예요? 1, 5 그런 거죠. 나오거나니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3하고 6인 거랑 5의 약수인 1하고 5인 거랑 합집합해야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1, 3, 5, 6을 센 4가 됩니다. 경우의 수를 셌으니까 4라고 쓰셔야 돼요. 1, 3, 5, 6을 쓰면 안 되고 4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사가서기 한번 읽어보죠. 2016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로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과 대국을 펼쳤다. 아시죠? 뭐였죠? 알파고요. 그죠? 바둑 한 판을 돌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약 10의 170제곱 정도인데 뭐 어떤 수인지 좀 감이 잡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커요. 뭔 얘기예요 이거? 10의 170제곱이면 1하고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뒤로 동그라미 개수만 170개가 있는 그런 숫자예요. 이걸 어떻게 세냐고요. 그죠? 우리는 기껏해야 한 20개 정도 세나요? 만 단위, 억 단위, 조 단위, 경 단위, 해 단위 뭐 이 정도밖에 못 세죠. 평균 시대. 그죠?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프로 바둑 기사는 한 수당 보통 50 내지 60가지의 수에서 둘 내지 세 가지의 수로 압축해가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수를 찾아낸다고 한다. 어우, 그렇죠. 막 그 몇 수 앞을 본다고 그러죠. 이처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예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말보다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죠? 자, 알파고하고 이렇게 두진 않았어요. 그죠? 알파고가 손가락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두면 그걸 컴퓨터 화면에 두면 그걸 사람이 놨죠. 그죠? 그때는. 자, 합의 법칙이 뭔지 한번 봅시다. 합의 법칙. 생각력이 보면 어느 식당에는 후식으로 컵케이크 3가지랑 아이스크림 2가지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컵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경우에서 좀 야박한 식당인 거죠. 하나밖에 못 먹어요. 그죠? 하나밖에. 그럼 몇 가지예요? 컵케이크를 먹든지 아이스크림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지 컵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총 몇 가지라고? 5가지겠죠. 그죠? 컵케이크 3가지, 아이스크림 2가지니까. 그래서 택하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2처럼 5가 됩니다. 이처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컵케이크를 고르는 동시에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 법칙이 성립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합의 법칙은 뭐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가지, N가지 이러면 사건 A 또는입니다.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이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자, 참고로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성립한다. 무슨 말이에요? 후식으로 만약에 컵케이크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비스켓도 있다. 근데 뭐 컵케이크가 3개, 아이스크림이 2개, 비스켓이 5종류 뭐 이렇게 있다. 근데 그중에 하나만 골라 먹어라. 하나만 골라 먹으니까 동시에 먹을 수 없잖아요. 같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성립하더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해되시죠? 자, 문제 1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이건 이 동시에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에 동시에랑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물론 같이 뭐 이런 개념이죠. 같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 5의 배수인 경우, 5의 배수는 뭐까지 나와요? 5가 나올 수도 있고 10이 나올 수도 있고, 주사위 눈을 합해서 15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죠? 자, 5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나요? 2개 주사위에서 1, 4, 2, 3, 3, 2, 4, 1 이렇게 4가지 나올 수 있죠. 이러면 더하면 5가 되겠죠. 5가 돼요. 그죠? 5가 돼요. 이런 4가지 경우가 있고, 10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눈의 합이 10이 나온 경우 4 더하기 6인 경우가 있고, 5 더하기 5인 경우가 있고, 6 더하기 4인 경우가 있고, 그죠? 이게 총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그죠?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가 4가지, 10인 경우가 3가지. 근데 5인 동시에 눈의 수의 합이 5인 동시에 10일 수는 없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 더하기 3인 게 맞죠.
5인 동시에 10일 수 없으니까. 그 말 잘 이해하세요? 5인 동시에 10일 수 없다라는 말. 자, 예제 1번을 보면 자연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가 4보다 작거나 같아인 경우, 그러면 자연수끼리니까 더했으면 제일 작으면 2죠. 2보다 작을 수 없죠. 두 자연수를 더했는데 1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1이어야, 둘 다 1이어야 되는데, 그죠?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눈의 수의 합이 2인 경우는 1, 1 이런 거밖에 없죠. 3인 경우는 1, 2, 2,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4인 경우는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죠? 그쵸? 그래서 근데 눈의 자연수 x 더하기 y의 값이 2인 동시에 3인 동시에 4인 순위 뭐 이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2 아니면 3 아니면 4, 셋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구해서 6이 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 2번은요. 다 했어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고백 없이 다음 시간에 한다 했잖아요. 의미 아닌 정수 xy에 대하여, 의미 아닌 정수는 뭐가 있죠? 그렇죠. 0도 포함됩니다. 0도 포함돼요. x 더하기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인 순서쌍의 수. 그러면 3보다 작은 것 중에 의미 아닌 정수들로 나올 수 있는 건 0도 가능하죠. x, y도 0일 수 있습니다.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해요. 그죠? 그럼 0인 경우는 x랑 y랑 둘 다 0하고 0일 수밖에 없죠. 1인 경우는요. 0하고 1일 때랑 1하고 0일 때랑 두 가지죠. 2인 경우는요. 0하고 2인 경우랑 1하고 1인 경우랑 2하고 0인 경우랑 세 가지가 있고, 당연히 3인 경우는 0하고 3인 경우랑 1하고 2인 경우랑 2하고 1인 경우랑 3하고 0인 경우랑. 그쵸? 그리고 선생의 수는 x, y 더한 값이 0인 동시에 1이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인 10이 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눈의 수의 합이 0인 동시에 1일 수 없고 1인 동시에 2나 3, 뭐 0일 수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말만 잘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